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주육스라는 한번 스타트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를 왜 알아보게 됐냐면요, 테슬라의 기밀을 빼가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일하는 이제 연구 인력들을 몇 명을 이제 데려갔는데, 그때 이제 테슬라의 어떤 시크릿들을 가져간 게 들통나서 테슬라한테 이제 고소를 당해서 졌습니다. 져가지고 얼마를 이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undisclosed 해서 공개가 안 됐습니다. 공개가 안 됐지만 결국 패소해서 돈을 이제 페널티를 물었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서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참에 주육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CEO가 원래 전에 인텔에서 일하시던 분입니다. 인텔도 최근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죠. 모빌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죠. 이 회사가 이용하는 차는 토요타 하일랜더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만 이용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딱 봐도 아시겠죠. 라이다를 씁니다. 라이다를 쓰고 얼만큼의 카메라를 쓰냐면 360도로 다 디텍팅을 하고 18개의 카메라와 10개의 레이더와 8개의 라이다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 천지죠. 싼 차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테슬라와 달리 웨이모를 표방하는 거죠. 웨이모와 같이 라이드 쉐어를 무인으로 하겠다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왜 테슬라의 그런 기밀을 빼가려고 했냐면, 웨이모와 달리 약간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전기차 생산 업체와 손을 잡고 차를 생산하려는 움직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굵직한 그 디렉션은 웨이모와 비슷한 회사입니다. 인트로 영상에도 썼듯이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점은,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자율주행한 영상을 이제 올렸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웨이모나 뭐 GM의 크루즈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지금 테스트를 애리조나나 네바다 같이 사람이 별로 없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웨이모는 퍼밋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실제로 테스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이렇게 아주 높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트라이 앤 에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진짜 그냥 샌프란시스코의 복잡한 다운타운에 차를 풀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걸 잘 했고요. 영상은 모두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롬바르디 스트리트라든지 복잡한 도로를 아주 자유자재로 갔을 뿐만 아니라 시내에서는 모든 차들이 라인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패러럴 파킹 같은 경우는, 특히 큰 화물 트럭은 라인을 먹고 서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정해진 그 라인과 교통 법규를 정확히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주육스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그런 것들을 다 핸들링을 합니다. 적당히 피해서 가고요. 패러럴 파킹에서 차가 조금 나오는 것 같다면 그걸 적당히 자기가 라인을 넘어서 상대 오는 차까지 예상을 하고 움직인다든지, 혹은 앞차가 갑자기 패러럴 파킹하기 위해서 이제 후진을 하면은 그걸 인식해서 적당 거리를 두고 차를 섰다가 그 차가 파킹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다음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들을 굉장히 잘 핸들링을 합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굉장히 그래서 놀랐거든요. 이건 자율주행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여태까지 왜 이런 회사를 몰랐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이거 웨이모보다 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한편은 들었는데,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를 찾아봤거든요. 1000마일당 약 한 0.52 정도의 이제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마일 달리면, 그러니까 3200km를 달리면 한 번 정도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탑 레벨인 웨이모는 어느 수준일까요? 물론 주육스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테스트를 했고, 웨이모는 좀 한가로운 그런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동등 비교가 힘듭니다. 이 데이터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에서 이제 테슬라가 바닥을 기록을 했죠. 웨이모는 0.09입니다. 그러니까 10,000마일 가야 한 번 실수할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6,000km를 가면 한 번 실수할까 말까. 그러니까 웨이모보다 좀 뒤처지게 평가가 되는 거죠. 평가는 웨이모보다 지금 조금 떨어지지만 그 영상만 보면은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잘할 수 있을까 좀 찾아봤더니, 정말로 그 perception과 prediction, 그러니까 정말 운전은 현재 있는 상황에 적절한 예측과 판단을
하는 이거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죠. 이거 주육스가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 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치만 이 설명을 제가 자세히 봤지만 그렇게 신빙성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핵심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굉장히 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상을 보고 느낀 거는 이제 자율주행이 정말 웬만큼 오긴 온 거 같구나라는 인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이다나 저렇게 복잡한 장치를 쓴 차들은 제가 봤을 때 최소 레벨 3 이상은 다들 쉽게 구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육스만의 뭔가 특별함을 찾기 위해서 한번 리서치 앤 디벨로프먼트, 그러니까 연구비를 얼마 썼는지 작년 한 해 동안 그걸 좀 찾아봤는데, 주육스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빌리언이니까요, 단위가 한 5천억 정도 썼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5천억 정도 쓰고 올해 저 정도까지 지금 온 거죠. 참고로 웨이모는 3.5 빌리언이니까 이거 거의 한 4조 정도 쓴 거죠.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연구비를 4조만 쓴 겁니다. 그리고 GM 크루즈도 거의 3조 이상 연구비를 썼고요. 그럼 도대체 이 자율주행 시장에 연구비가 얼마나 풀렸었나 작년에 보니까 지금 16조 이상이죠. 이게 16 빌리언이면 거의 하나로 거의 20조 가까이 돈을 쓴 건데 작년 한 해 동안요. 이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고 열광하는지 그 영상을 보면 거의 될 듯 말 듯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상은 그러니까 레벨 5까지는 뭔가의 큰 장벽에 막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뭔가 레벨 5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웬만큼은 자율주행을 지금 회사들이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100% 뭔가 완벽한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까지는 못 가는 수준까지. 지금 심지어 작년에 애플도 1조까지 썼네요. 토요타도 1.5조 정도. 이 리스트에는 테슬라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딱히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연구비라고 해서 공개하는 면이 없으니까요. 이참에 이제 테슬라의 연구비를 보면 테슬라와 GM의 연구비 비교입니다. GM이 훨씬 더 연구비를 많이 씁니다. 그치만 이거는 토탈 연구비입니다. 그러니까 동등 비교가 좀 힘들지만 GM은 여전히 내연기관이라든지 다른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까지 다 합친 거거든요. 테슬라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한 1조 5천억 정도 썼겠네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직 메이저 업체에 비하면 연구비가 적긴 한데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의 상당량을 연구비로 투자하다가 최근에는 다른 기성 이제 자동차 회사랑 큰 차이가 없는 정도로 내려왔죠. 오늘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16조 원이나 쓰고도 지금 레벨 5는 뭔가가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거기는 그러니까 99% 되는데 100% 그러니까 그 1% 혹은 99.99%까지 왔는데 그 1%를 넘어가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든 게 아닌가. 이 주육스 보면 5천억 쓰고도 지금 거의 그런 것까지 핸들링할 정도의 차를 만드는데, 테슬라 같이 하는 게 레벨 3로 빨리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이 회사들이 지금 모두 라이드쉐어 무인 택시를 지금 돌리려고 하는데, 참고로 일론 머스크 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이게 눈에 띄었던 거지, 이 회사들 웨이모, GM 이 모든 회사들이 우버도 그렇고 요 세 개 회사들도 지금쯤이면 지금 무인 택시가 돌고 있어야 되는데 모두들 지금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다들 오래 한다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이 거짓말들은 이 업계에 그냥 흔히 퍼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테슬라 같이 차를 만들고 레벨 3로 전달하는 방식이 차츰차츰 빌드업하는 방식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고도 레벨 5가 안 된다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 기술 유출해서 가신 분이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육스도 이번 사태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감축을 했고요. 이걸 핑계 삼아 그때 넘어오신 분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포르쉐의 R&D 디파트먼트 최역께서는 이제 테슬라가 자기 경쟁 상대가 아니라면서 이제 플랜을 발표했는데, 딱히 전기차나 뭐 자율주행차에 포르쉐는 그렇게 뭐 열심히 돈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보시면 대부분 여기 들어와 있는 리스트들이, 물론 크루즈는 GM의 거의 자회사지만 메이저 업체가 별로 안 보이죠. 토요타 있고 여기 앱티브는 이제 현대에서 좀 투자를 받았는데 웬만큼 돈을 쓰면 얼만큼은 오는데
확실히 레벨 5를 좀 뚫기가 굉장히 이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성 자동차 회사들이 스스로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스타트업으로 땅이 시도하는 수준으로 지금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